자, 지금 상황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박시영 TV 오려고 처음으로 네. 1시간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적 없었잖아요. 10개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 다 보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네. 네. 처음으로 1시간 내 준비를 하고 왔어요. 나의 결론. 네. 박빙 열세. 네. 지금 판세는 박빙 열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내일도 이제 아침에 처음으로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뉴스토마토 예, 내일 나가기로 했는데 네. 또 민주당의 주요 핵심 국회의원으로서 네. 이긴다 막 이러면 오만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나쁘지 않냐면 마라톤으로 치면 지금 이제 35km 지점 깔딱고개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짝 앞서기 시작하면 계속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 때 김혜경 사모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부들 여성층한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선방을 했다. 그래서 박빙 열세.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여론조사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좀 앞섰더라고요. 네, 거기나. 그리고 이상하게 근데 당선 가능성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제목을 당선 가능성으로 뽑았어.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앞섰고 특히 20대에서 많은 이제 앞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박빙 열세인데 과제는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호남 지지율이 지금 6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득표율은 저는 80% 이상, 85%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낮은 감은 있지만 여기를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 서울은 홍남기 부총리를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깔 거잖아. 네. 싫어하지만 이분이 정확한 말을 했어요. 부동산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아니, 그거는 뭐 네. 지금. 예. 그리고 20대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다 진다 그러는데 지더라도 살짝 지는 거거든요. 100대 0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스코어는 박빙 열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홍남기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그 애결이하고 특히 이제 그 산자위 상임위에서는 25조를 증액을 해서 39조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네, 오늘도 이제 복지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또 문체위도 하고 있고 이제 상임위별로 다 이제 관계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 압박은 압박이더라도 지금 이제 저도 막 계속 공격하고 있고 엄청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일단 증액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애결에서 이게 틀어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결위까지 밀고 올라가야죠. 다들 올라오면 그렇죠. 예결위에서는 어쨌든 여야 간의 협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야당은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50조. 본인들은 14조 아니고 35조 콜 받고 50조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기는 곤란해요. 이게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야가 합의를 대략적인 합의를 증액 범위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가져온 걸 두세 배 막 하고 한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노하면 예산 부수 법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 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 심의 의결권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권은 미국은 편성권도 의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어쨌든 증액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 홍남기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결단하는 수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결단밖에 없죠. 회임을 하든 그렇죠. 아니면 지시를 하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홍남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합니다 진짜. 이 부분은 참 깝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스맨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여야가 합의해도 거부하겠다는 것은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을 보통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적 심부름꾼. 자, 근데 대통령도 선출했죠. 여야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아 올린 국회의원이거든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이 합의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곧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명령을 공무원이 심부름꾼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직이잖아요. 곡간 주인이 아니잖아. 곡간 열세 관리자야. 근데 주인이 아니,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낼 수 있습니다. 그게 3분의 2인가요? 해임 결의는 과반이면 돼요. 과반이면 됩니다.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좀 얌전했던 의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래서 이런 때 예. 전문 용어로 본때를 좀 보여줘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판단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 네. 자중질환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대선의 악재고요. 그렇죠. 국회에서 액션을 취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그게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요일 날 긴급 의총 소집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늦게라도 민주당 긴급 의총, 뭐 심야 의총 이렇게 하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략 전술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약간 저간에 이러저런 말 못할 속사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관철이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의총을 열자 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일도 예결위를 한다면서 오늘 결론 못 내렸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아무튼 긴급하게 좀 의총 같은 경우를 해서 네. 당론을 좀 모아내야지 않을까. 국민들의 생각하고 시선도 확 끌고 예. 네. 이슈 전환도 하고 그 정도는 전략적으로 좀 지도부들이 판단하고는 있는 거죠. 저는 지도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도부라면 질르죠. 이건 이럴 때 질르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진짜. 그러니까 뭔가 반전 모멘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확실하게 오늘 갈 제가 필요도 문자를 있잖아요. 여러 번 받은 우리 지지자들이 뭐냐면 진짜 민주당 이러니까 돌파를 못하니까 이러니까 실망한다. 180석 줬는데 뭐 하냐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일만 있으면 진짜 미안해요. 대표로. 그리고 또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시거든. 그래서 참 오늘 참 괴로운 날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잖아. 저도 문자 보냈어요. 누가? 의원들한테는 안 보내고 네. 정말. 나한테는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 아유,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받을 텐데 뭐 저까지 보내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김종인 만났고 오늘 이상돈 만났고 네. 내일 윤여준 만날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쨌든 그 중도 확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안심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심. 안심.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뭐 하면 지지 않겠네. 뭐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중도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나름대로 자신감. 우리 의원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누가 옆에 있느냐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는 이럴 것이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만나서 뭐 예컨대 뭐 김종인이 뭐 민주당과 결합한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호적이다는 건 그렇죠. 이미지만 줘도 이제 좋은 거고요. 여지를 이렇게 이렇게 쫙 남겨주는 거죠. 아니 저는 예. 메시지만 두세 번 내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했던 야당 쪽에서 만약에 추경 증액과 관련해서 소극적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딱 내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평소에 소신이 좀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분 기본소득 하는 것은 옳다. 이런 식의 본인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덕담 수준에서 몇 번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후보 경쟁력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높다라고 판단한 거는 김종인의 판단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농번기는 부직갱이라도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네. 아까 고현준 앵커가 대통령의 자격 조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예. 시대 정신이 있어야 예. 되고 본인만의 신화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 업적이 있어야 되고 팬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누구랑 할 거냐 라인업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정부 장차관급 국정포럼인가요? 그 네, 정세현 장관, 네. 전 장관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박승 그렇죠. 하는 총재. 그래서 네. 거기에 뭐 장하진 장관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여 분 되던데 그걸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빨리 옆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과 뭐 하여튼 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어쨌든 한 거는 뭐 그런 면에서는 네.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이름조차 말하기도 싫어요? 아이, 그 자꾸 얘기하죠. 그 얘기밖에 안 나와. 김종인 얘기 자꾸 물어보고 그래. 적당히 해. 뭐 저라면 이분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남부 수도론을 던졌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큰 이슈인데 과거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네. 버금가는 큰 메가 이슈를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 던졌는데 이거 영남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걸 보면서 네. 아쉬웠어요. 아쉬웠다. 예. 왜냐하면 이걸 충분히 좀 성숙시켜서 노무현 대통령 2000년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 그렇죠. 실제로 이제 어디 장소까지 부지까지 딱 정하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구체화시켰으면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클 네. 텐데 약간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부 수도 그러면 부울경이 있고 호남이 있고. 그렇죠? 호남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주까지 제주까지. 연결이 되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경남 창원이 예. 창원, 진해 네. 뭐 이런 데를 합쳤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거의 뭐 세미 메가시티 이런 네. 말이 뭐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개념이 네. 좀 있잖아요. 특례시가 됐죠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례시 뭐 100만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를 콕 집어가지고 뭘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저는 생각. 일단은 그게 뭐 그 구체적 내용도 몇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추상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뭐 잘 짚어주신 네. 것 같고 근데 이슈를 확실히 선점한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뭘 던질 거냐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각 해당 지역마다의 이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산 가서 이제 가덕신공항 또 얘기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하는 건 뭐 그건 아마 누가 가도 그 얘기는 해야 될 건데 그게 내가 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이다. 이런 구체화된 것들. 제가 이번에 울산 갔다가 울산 태화강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부산과의 이제 전철이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울산은 광역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도시에 이게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굉장히 빠르고 쾌적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 중에 불만 가지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20분이면 이제 부산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일 때 그 지역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밝힌 게 두 개의 신산업 특화 수도를 그렇죠. 지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뭐 부산과 광주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징적인 거니까. 그다음 예. 내려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금융 재정적 지원을 그런 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확 땡기는 거는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지? 그렇죠. 이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우상호 의원이 이제 먼저 공약을 했는데 경선 때 저는 옛날부터 주장을 했거든요. 지상철 지하화하겠다. 근데 그 지상철을 지하화하는데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연구를 해봤더니 2, 3년 전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40조 정도가 들더라고요. 40조면은 이건 가능한 액수예요. 예타가 좀 부족해서 항상 박원순 시장 때도 못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예산을 본다면 예를 들면 10년간 4조씩 10년 투입하면 되거든요. 4조는 뺄 수 있거든요. 거기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부터 강변역까지 지상철이잖아요. 건대 입구 등 2호선. 거기를 예. 지하화를 해요. 서울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죠. 확실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스카이라인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서울역 있잖아요. 서울역도 지하화해가지고 인천까지 가는데 다 대박 일호- 이런 데 일호선. 있잖아요. 그거 약속했죠 이재명 후보.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공약은 그렇게 쫙 뇌에 달라붙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지 말라게 돼요. 그게 들썩거리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들썩들썩, 웅성웅성 그런 공약을 좀 구체성이 좀 담보됐으면 좋겠다. 네. 증세 계획 없다. 어제 이제 이건 사실은 수도권용입니다. 서울용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먹힐까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이게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졌나요? 많이 알려졌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앞두고 세금 때리겠다 이런 후보는 아니 그 저는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거를 당연히 정서적으로 아는데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분들이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 경남도지사 할 때, 네. 경기도. 경기. 예. 경기도지사 할 때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그걸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런 이미지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률 9.6% 2018년부터 19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 할 때는 예를 들면 12월 때 되면 보도블럭 교체하는 예산 이런 거 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탈루되는 거.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막 세금 거두러 다녔잖아요. 공무원 그렇죠.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아니 나는 대안을 그래서 네, 몇 가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런 게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네. 내일이나 모레 내일은 시간이 줄 테니까 모레 정도에 네. 서울시 의원들이 다 모여 국회에서 그래서 증세 계획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들어온다고. 눈에 띄게끔. 근데 지금 후보가 부산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부 수도론이나 큰 게 있었으니까 예.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는 부각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걸 살릴까? 이걸 연구하셔야지. 그거를 네. 어, 내일 모레 하세요.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한테 전화 좀 하세요. 아 정말 네. 그게 아니라 그 동의하는 사람들 의원들 몇 명 나오면 당연히 나오지. 왜 안 나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박사모가 지지선언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 있을까요 이거? 뭐 표에 영향 있을까요? 아니 좀 재밌잖아 일단. 일단 재밌어. 예. 그리고 주목도가 생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원진 네. 전 의원이 지금 우리공화당인가요? 네. 네. 궁금하다. 거기 이제 대선 완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거기.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더니 완주하겠다고. 거기는 생각이 확고하더라고. 그 돈을 다 모았대요 이미. 후원금이 20몇억 들어왔대요. 네, 후원금을 다 그래서 모았어요. 그만둘 수도 없대요. 그렇죠. 고죠, 고. 그래서 3만 몇 명인가가 돈을 걷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로 치면 마크맨이 되는 거지. 윤석열 마크맨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종원 시사타파 예. 그 끝나고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더니 이종원이 섭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사타파 나오겠다고 그러던데 여기도 한번 오시라고 그러지. 아니 그 주진우 라이브 갔다가 네. 제 뒷순서에 오셨어. 네. 거기 그 보좌진 중에서 그래서 저를 우리 TV를 보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얼마든지 나올 용의가 있죠.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시사타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거기 나가시라고. 여기서도 한번 콜을 하세요. 거기서 나가라고. 네. 스타타파로 네. 일단 자.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 동영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막 비판도 하고 그러던데 뭐 이건 일단 내렸습니다. 그렇죠. 적절하진 않아서. 근데 난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명박의 후예 아닙니까? 검찰당이고.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노무현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염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홍준표가 사과한 적 있나? 아방궁 그거 관련해서?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또 되지도 않는 노무현 정신과도 관계가 없는 그런 노무현 마케팅을 염치 없이 부끄럽게 하면서 아니 사실은 이게 지지자가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재밌게 이것도 이제 패러디 일종의 패러디잖아. 그렇지. 만평 만화처럼. 성대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죠?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노무현 요즘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윤석열도 AI 막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음성 있잖아요. 이게 따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야. 김영민 PD가 그런 거 잘하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또 내렸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런 건 좀 버티고 싸우고 뭐 그래야지 뭐. 아유, 좀 논란되면 내리고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 그게 참 좀 아쉽죠. 그러니까 네. 사려가 깊어야 되는데 몸사려. 모험살이야? 몸을 살인다. 사려가 깊어야 되는데 몸사려. 그러니까. 예. 저기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열린공감 TV가 계속 그 특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과 김만배가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드러나고 있고 거의 지금 김만배의 난이죠 지금. 김만배나 윤석열 입장으로는. 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뭔가 증언 나오는 거 아니야? 김만배가? 그래서 내 카드면 뭐 죽어 이런 것도 있고 뭐 싸우는 사이야. 그러면서 뭐 욕도 욕도 뭐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했지? 한번 뭐 이게 봐주는 거에 대해서도 네. 뭐 그건 나는 못 봤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저는 김만배 이게 좀 아쉬운 건 지금 이제 보도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뭐 법정이나 검찰 그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쭉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하면 김만배 본인의 어떤 죄목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열린공감 TV가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데 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성 언론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취재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뭐 민동기 기자도 얘기하고 갔지만 물어봅니다. 열린공감 TV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봐요.
아닙니다 하고 그게 끝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렇죠. 이게 너무 이게 어이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후속 보도의 그 양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각종 의혹들 나올 때 후속 보도는 후배 파는 후속 보도가 나와요. 지금 저 양평 공공지구 관련돼서 후속 보도 있습니까? 저는 거기 진짜 관심 많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건하고 지금 LCT 건하고 비교해 놓는 문건들 좀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자 대장동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계속 얘기하죠. 이거는 어찌 됐건 민간으로 갈 이익을 공공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던, 이게 사실은 최초의 어떤 건이었고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지구 사이즈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한 사람한테 다 갔어요. 그리고 LCT의 그 민간으로 빨려 들어갔던 그 각종 수익들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하고 좀 함께 좀 봐야 되는 거, 후속 보도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열린공감TV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저기 무속 프레임이 네. 실제로 그 지역구 보시면 통합니까?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김만배의 난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보도를 해주든 안 돼. 너무 거기에 불만 갖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가 전파하면 돼요. 우리가 언론사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고, 후속 보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그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뭐 이래라 저렇게, 저는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언론사가 되자 이런 좀 거고요. 오늘 김의겸 의원이 진짜 센 거 한 방 한 겁니다. 무당. 근건. 그래서 제가 거기 가 보니까 화투 뭐던데. 예, 예. 근데 그게 영상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그 젊은 분이더라고, 여성분인데. 근데 뭐 하여튼 김의겸 의원 보좌진들이 가가지고 이제 녹화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고발한다 어쩐다 난리가 하는데 고발거리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고발 안 주면 더 키워주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는 큰 건 한 건 한 것 같고, 그래서 의외로 지금 많이 먹혀 있습니다 지금. 무속이. 제가 어제도 교회를 갔었거든요. 예, 예.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웅성웅성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이나 천주교 뭐 다른 뭐 불교까지 포함해서 진보다 보수를 떠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의원님이 등산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네. 2천만 명, 2천만의 등산객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계시는데. 아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아니 근데 저 그거. 불교계를 앞으로 대변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저 공약으로 아직 안 냈나요? 그 어떤 입장료 관련해서? 아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법안 개정안을 6개를 냈습니다. 네. 6개를 냈는데 그 중에 제가 1개를 냈어요. 근데 이제 불교계의 중요한 본사 주지스님 대표격인 그 스님께서 이 법이 정청래 의원이 낸 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문화재 보호법 49조 2항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문화재 보호법 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공개된 문화재를 관람한 자에 한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할 때 문화재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했으면 국가가 관리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계에 위탁 관리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탁 관리를 비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줬다는 거지. 네. 불교계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표소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문화재는 점의 개념이 아니라 면적의 개념, 면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스님들 중에 산감이라고 있더라고요. 산감. 산을 지키는 스님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배다 막 쓰고 있잖아요. 이걸 다 지켰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일제시대 때 송진을 해가지고 소나무를 다 긁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못하게 지킨 것도 이제 스님들이란 거예요. 네. 400톤인가 이렇게 가져갔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나무가 일제 때 다 이렇게 수탈당할 엄청나게 수탈당했죠. 수탈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전에 갔더니 뺏긴 자국을 스님들이 다 치유하고 있더라고 지금. 이제 그런 우리가 몰랐던 그런 문화재 보호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됐어. 인정도 하고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럼 국가가 문화재 관람료 이거를 해결하라. 근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정안을 냈어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게 언제 통과되는? 빠르면 2월 달.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되네. 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영을 하면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잖아요. 그럼 불교가 또 협상을 해서 이렇게 책정했으니 그러면 매표소를 없애든가 옮기든가 뭐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매표소 앞에서 실갱이하는 일, 불편함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그러면 제가 이제 불교계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산객 2천만에다가 불교계 불교계까지. 야. 그래서 그럼 대선 도전하는 겁니까? 아닌데 이런저런 많은 이제 뭐 이게 있었지만 어쨌든 문제는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누가 봐도 뭐 윤석열 쪽에서 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그 법을 반대할 수는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산에 갈 때도 이게 이제 돈 안 받네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이제 협상 이런 것은 이제 법 통과 이후에 다시 이제 협의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정춘남 의원님께서 하셔야 할 게 이제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미션 드렸듯이 네. 증세 계획 없다. 서울시 의원들이 나서서 네. 이거 캠페인을 확실히 해서 네. 서울 시민들이 알게끔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지금 발의하셨으니까 통과시키는 거. 통과시키는 것. 네, 두 가지. 네. 좋습니다. 2차 토론이 지금 11일 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어쨌든 뭐 예상하십니까? 토론 과정 속에서 뭐 건강상 이유다 뭐가 뭐 술 없는 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그날 당일날 깨진 날 술 먹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건배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술을 마셔야 되는구나. 건강을 위하여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11일 네. 11일도 또 깨지질 않겠죠. 아니 그건 이제 합의를 그건 뭐 확정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첫 사자토론 이재명이 좀 사이다 발언이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웃복싱을 하지 인파이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토론 때는 이재명 다음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래서 아웃복싱만 하지 않을 것 같고 인파이터 이것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네, 그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네. 우리가 전략 전술상 우리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을 열어놓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정도 메시지는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좋죠. 네.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속셈은 네. 안철수 지지율을 확 눌러놓고 네. 오히려 우리한테 붙어라. 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말을 듣는 안철수는 더 기분 나쁘죠. 아니 그렇게 해서 등록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거고. 왜냐하면 이게 유세 차량이나 이런 게 그 돈이 사이즈가 엄청나거든요. 만만치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동연 같은 경우는 잘 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죠. 잘 거시겠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접촉은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거시겠으면 좋겠어요. 예, 그 시기 매듭을 잘 지어야죠. 그 시기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아니 광고하기 전에 예, 예. 알기 쉬운 정책 로드맵 이게 웹자부가 하나 소개됐는데 요걸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굉장히 저게 뭐냐면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 아 자연스럽게 길 따라 가면 되네. 길 따라 가면 예. 각각이 다 있어요. 뭐 신혼부부 뭐 이런 식의 각 대상별로 청년 뭐 이런 식으로 노후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유사한 그 계층에 맞는 소확행 공약이라든가 주요 공약들을 묶음형으로 잘 만든. 그래서 저거를 좀 많이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요. 알기 쉬운 정책 로드맵. 저거 찾아서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주변 분들한테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를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저기에. 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줄리어스 라이프, 줄리아의 인생, 생애 맞춤형 복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줄리아라는 가상의 여성을 해놓고 0세부터 태어났을 죽을 때부터 때까지 쭉. 예. 오바마가 되면 뭐가 이긴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이재명이 되면 아니 뭐 우리 영아들 유치원 어린이집 뭐가 도움이 되고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뭐가 도움이 되고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의 주택 뭐 LTV 90%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것을 줄리어스 라이프처럼 계속 이렇게 길 따라가면서 뭐가 이기되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강국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거기서 만든 쇼츠가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모셨고 대신에 문화강국위원회에서 만든 쇼츠 2개를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e스포츠와 실용주의와 관련된 쇼츠인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판세가 아까 약간 박빙 열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언제쯤 되면 역전될 거라고 보시나요? 무속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막 이런 거 어디 가면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근데 의원님은 과학적인 숫자가 내려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제가 어떤 의원한테 얘기는 했어요. 네. 몇만 표 차이로 이긴다. 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몇만 표. 네, 그건 누구한테 이제 떠들지 말고 네. 일단 나중에 까고 내 말이 맞았다 틀렸다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딱 이제 한 달도 못 남았네. 이제 30일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뭐 사전 투표부터 치면 한 달이 안 남았죠 이제. 이제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공표 못하는. 예. 그 직전 한 4, 5일 전에 네. 한 3, 4% 앞서는 걸로 출발하지 않을까. 마무리가 된다. 네. 네. 그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6일 전이니까 네. 그 3, 4일 전이면 10일 아니 선거운동 들어가기. 들어가기 공식 선거운동. 공식 선거는 지금 15일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는 깜깜이는 아니잖아요. 즈음에. 그때쯤에 네. 우위로 시작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에 네. 판세가 좀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TV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면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여러 가지 나오니까 윤석열의 그러면- 도덕성도 3, 4%좀 앞서면서 저는 딱 붙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딱 그 정도에서. 네. 자, 준비된 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쇼츠? 아 이런 맨날 게임만 쳐해서 뭐가 되려고? 빰빠라밤 브레이킹 뉴스. 오늘 이재명 후보가 e스포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대학의 e스포츠학과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을. A few years later. 올해 e스포츠 챔피언십 우승자는 빰빠라밤. 축하드립니다. 찡긋. 다치지 말고 열심히 잘하고 와. 지금 대한민국 장모 e스포츠 선수단 우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찡긋. 14 years later. 올해로 벌써 9번째 대선에 도전한다는 한 정치인을 만나봤습니다. 찡긋. 좀만 더 발전하면은 그 뭐 전자 오락으로 이걸로 군대 가는 세상이 올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찡긋. 휴지가 없는 걸 확인하지 못해서 급하다 보니 실수를 저질렀군. 침착하자. 곧 기자회견인데. 너희 간절함이 나를 불러냈구나. 자, 선택하거라.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당신이 화장실 귀신? 휴지 필요하지? 잘 한번 골라봐. 그래봤자 죽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부드럽고 잘 닦이는 휴지는 없나요? 자기 부리지 마. 그딴 건 없어. 왜 제3의 선택지는 없는 거죠? 화장실에서 색깔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저 깨끗하고 잘 닦이는 휴지가 제일 아닌가요? 언제까지 색깔 정하게 노름을 하실 겁니까? 예?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좀 구리긴 해. 그렇죠. 좀 더 실용적인 옵션을 생각해 보세요. 까부지 마. 그래봤자 넌 하나를 선택해야 할걸. 여기요. 좀 전에 심부름 앱으로 주문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바깥 세상에도 좀 나가 보세요.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는 실용 정책. 나를 위해 이재명. 네. 예.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문화강국위원회가 만들었는데 제가 봤더니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중에 오늘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2개만 좀 보여드린 거고요. 문화강국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댓글 반응들도 네.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고요. 말씀해 주신 거 지금 문화강국위원회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림을 좀 더 잘 그렸으면 좋겠다 반응도 있긴 있습니다. 네, 현주 씨가 좀 참여를 하십시오. 이게 좀 머털두사 이미지가 안 납니까? 약간 오히려 저렇게 뭐랄까 B급 정서가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뭐 또 저렇게 또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화장실 저거 참 좋은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건별로 네. 예, 뭐 실용주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e스포츠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각의 이제 반응들. 쇼츠가 재밌다, 아주 좋다. 약간 유치한 듯 재밌어요. 뭐 이런 것들이 반응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게 지금 그 쥐를 잡자 편이 있고요. 네. 나의 아저씨 공약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4편을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e스포츠, 쥐를 잡자, 실용- 이재명의 네. 실용주의, 나의 아저씨 공약 편. 이게 4가지인데요. 4가지 저기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 문화강국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모르시면 저희가 편집본에서는 좀 그 텍스트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편집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애님이 지금 부산행 598 이후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부산행 598도 진짜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함께 뭐 이렇게 공유하면 또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문화강국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그 유튜브를 하다가 네. 조회수가 워낙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셔서 유정주 의원을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누고 이 애니메이션도 좀 확산할 목적으로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못 오셔서 2편만 맛배기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e스포츠는요. 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산업 캐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체육인들도 네. 이거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마침 우리 보좌관한테 e스포츠 종합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아시안 게임 이제 메달 종목 6개가 됐지 않습니까? 올림픽 곧 메달 종목 되거든요. 그리고 IOC에서 이미 정식 스포츠로 채택을 했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정식 체육단체로 이제 인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유소년 축구처럼 유소년 e스포츠, 그리고 조기 축구처럼 지역 e스포츠 이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제 아까 애니메이션 그 쇼츠에 나왔지만 e스포츠 국군 상무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약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9.6% 경기도 3년간의 경제 성장률 아까 경북하고 비교도 했는데요. 전국을 다 비교한 또 그래프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유능했는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고요. 첫째 그거. 두 번째는 아까 증세 계획 없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밝혔습니다. 예. 봉화마을에서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 또 경기 지역,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캠페인 해야겠지만 주변에 이 관련된 기사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늘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문화강국위원회에서 잘 만든 4가지 애니메이션 오늘 2개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총 4개인데요. 이 부분들도 주변에 좀 전파해 주시면 쉽게 젊은 층들 특히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알리자. 그리고 영남권은 남부 수도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호남, 제주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김병주 의원이 한 건 크게 있습니다. 부동시. 부동시.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갔을 때는 부동시였는데, 그러니까 검사 두 이랬는데. 시력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82년도 그러니까 신검 받을 때. 이게 시력 뭐 우리가 0.5, 뭐 0.1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좌우가 0.7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걸 부동시라고 해서 군대 면제 사유가 당시에는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좌측 눈이 윤석열 후보가 군 입대할 때 0.8, 우측이 0.1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0.7 차이가 딱 났던 건데 공무원 채용할 때는 검사 정상으로 명할 때. 추정이 됐다는 예. 거예요. 이게 정확히 밝혀지진 않는데 정상 범위면 0.2에서 0.3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이게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군대 갈 때 기록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공무원 임용할 때도 이 신청 검사하는 걸 하니까 네, 법무부에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문회 때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또 1점이 0.5가 된 거예요. 1점이 0.5가 나와서 0.7 차이로 부동시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공무원 임용할 때는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정보 공개 청구를 법무부를 상대로 민주당이 지금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준비한다고 실제 부동-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심에 생활하는데 진짜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의도적으로 이 회피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작업을 했거나 첫째. 아니면 현대 의학에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지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거나 아니면 저 무속에서 뭔가 신의 뭐 이렇게. 신의 무슨 가오가 있어서 이렇게 됐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는 뭐 관계 없는 얘기를 제가 하자면 예전에 전구 있잖아요. 전구 눈에도 대고 막 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아 군대 안 가려고? 오. 전구 있잖아요. 전구. 갑자기 충혈돼 갖고 네, 그래서 막 전구 이렇게 대고 있고 이러면 눈 시력이 좀 안 좋아진대요. 설마. 아니 그렇게 했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그런 후보는 아니에요. 예전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더라. 뭐 이런 말씀이시나요? 아니, 옛날에 그런 네. 몇 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이 지금 제기돼 있고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본인이 밝혀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된다면 안 되니까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지금 김부겸 총리가 오늘 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정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떳떳하면 윤석열 후보 개인이 밝히면 돼요.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 이슈는 아니, 이런 거는 본인이 그래 그리고 바로 이제 공개를 해야지. 근데 공개 안 하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투 중에 내놓으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놓으란 말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뭐가 돼. 구린 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뭔가 아니 그리고 뭐 내놓으란 말이 뭐 대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 좋습니다. 아니 자, 그 자료 대란 말이야. 이거 좀 키워간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당의 뭐 혁신위가 올해 이번 주에도 뭐 좀 나올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경태 혁신위원장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뭐 이렇게 쭉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제 당 혁신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대략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그런 거고 이제 우리 당원들이 왜 우리 당원들의 포션이 작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 컷오프 때 중앙위원회에서 100% 독점하던 것을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고요. 전당대회 지도부 투표할 때는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핸들링이 가능한 중앙대의원이 45%였거든요. 이걸 20% 정도로 줄이고 권리당원이 40%였거든요. 45%. 그리고 30%를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5%를 일반 당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그러면 한 번요. 다시 한 번만. 대의원이 몇 번? 당대표 컷오프 할 때는 네.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으로 해서 3명을 추리겠다는 거고요. 본투표에서는 중앙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였는데 네. 그거를 중앙대의원을 20%로 줄이고 네. 권리당원은 40에 45를 늘리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30, 그걸 늘리고 원래 30으로 10이었어요. 늘리고 원래 10이었지. 예, 30. 그리고 일반 당원 5. 그렇게 되면 잘했네. 국민 여론조사가 30이고 그러네요. 당원이 7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국민 여론조사 사실 더 높으면 더 좋은데 네. 그러면 또 당원 포션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네. 당직 어떻게 보면 당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뽑는 지도부 선거이기 때문에 당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 맞긴 뭐 해요. 권리당원 45, 일반 당원 5 이게 50%가 되는 거고요. 되고 네. 대의원 20까지 하면 중대- 70이 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까 이준석 같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거기는 국민 50, 당원 50이거든요. 50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당직은 당원이, 공직은 국민이 이런 원칙이 원칙이 있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보면 어느 정도 보면 적절하게 배합을 한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것이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발표된 건 아니고 이것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지지자들한테 좀 요즘에 여론조사 때문에 좀 싱숭생숭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밥이 좀 안 넘어간다 걱정이 돼서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있으면 좀 그 심정을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문자를 계속 우리 열렬 지지자들이 보내요. 이거는 왜 이러냐, 왜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냐, 뭐 하냐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 지역구별로 지금 뭐냐면 이재명 대선 후보 특보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 특보단. 지역별로. 지역별로. 근데 다다익선이에요. 상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누구든지 특보 이쪽장 임명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하지만 요 한 2주 동안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풀이 아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몇천 명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임명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좀 다르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받고 예. 그분들이 3명, 5명을 확보해서 그렇죠. 그 DB를 확보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텔레마케팅 열심히 하고 그렇죠. 카톡으로도 주고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보단을 다 꾸렸어요. 숫자는 뭐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도 선거운동이고요. 그분들이 또 퍼다 날르는 거라든가 설득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DB를 확보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골간 조직이라고 그러죠. 기본 조직에서 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잘 만들었다고 말을 뭐냐면 마주하세 전화하세. 그거 우리 소개해 줬어요. 네, 했습니까? 네,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마주하세, 마을 주민 세 분씩 설득하세, 그리고 전화하세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3명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집중하자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은 탓을 할 때는 아니다 누구를. 그래서 대선 끝나고 탓을 하더라도 탓한다고 뭐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캠페인을 하는 게 네. 해시태그 네. 3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3명을 확보했으면 3, 5명 확보했으면 5, 7명 확보했으면 7. 그래서 해시태그에서 그 운동을 펼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도 월요일 출근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자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정청래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영상을 다 뒤져가지고 숏을 만들라. 좋네. 네. 예. 그래서 그 뭐 15초, 예. 뭐 60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숏을 대방출하자. 좋네. 그래서 의원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숏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숏의 시대더라고. 아니 그러면 1탄으로 네. 증세 계획 없다 있잖아요. 이재명 버전. 네. 그거 빨리 해서 저는 그거부터 하시죠. 오늘 제가 이래서 연습 게임에서 한번 했어요 오늘. 하나 제 했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 했습니까? 딱 이렇게 했어요. 딱 대고 있잖아. 이게 또 이제 세로로 찍어야 되잖아. 가만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이재명. 근데 그런 게 먹혀요. 그러니까 재밌어하더라고. 네. 아니 이게 완전히 그 동작 그만이야.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딱 이렇게 있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 2탄은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증세 없다. 네, 그렇게 왜냐면 그 주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이재명 증세 안 해. 좋네. 그거 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다 재밌게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슬로건으로 하나의 공약을 얘기하는 거지. 네. 좋네요. 예. 뭐 어차피 정치대 의원 물을 문이 없을 테니까 그게 좀. 이번에 또 그렇게 됐어. 제가 이번에 설날 양력 1, 2, 3일 네. 날은 제가 이제 9개 절을 다녔어요. 천년고찰 큰 절 중심으로. 이번 설날은 제주도를 가서 관음사라고 제일 큰 절이거든요. 네. 거기를 주지 스님하고 또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세 때 지방 다니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절에 사찰에? 가서 네. 부처님께 삼배를 딱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법안 통과를 빨리 시켜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지 스님 만나서 네. 어떤 불교를 많이 하는 의원들이 불교계 선거운동은 정청래 의원이 하는 게 이제 어떠냐. 이제는 뭐 얘기하는데 압도적이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극정성으로 불교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